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거래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실거주 위주로 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같이 하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 네. 투자하기에는 네. 좀 메리트가 없다. 네. 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아무래도 옛날보다 엄청 불리한 상황 맞죠? 제가 최근에 이제 수강생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그분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뭐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금 얼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정도 갖고 있대요. 네.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무조건 전세 끼고 막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학으로 금방 계산되잖아요. 네. 전세가율 50에 현금 1억으로 살 수 있는 건 맥스 얼마까지 살 수 있죠? 2억이요. 그렇죠. 네. 매가 2억짜리 전세 1억 주면 1억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2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네. 2억을 살 수 있는 아파트 입지나 상품성이 어떨까요? 좀 안 좋겠죠? 서울에서는 너무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방 강력시로 가더라도 기본 10억 하거든요. 거기에 2억이면 20% 미만이잖아요. 하위 2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도시로 가면은 이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소도시도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해요. 근데 2억이면은 이것도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소도시는 네. 전세가율이 좀 높으니까 조금 더 높으니까. 네, 그래봐야 60%예요. 1억으로 한 3억짜리 3억?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하위 5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효율도 좀 떨어지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갭 투자구나. 그쵸.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전세 끼고 그냥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리한 시기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잖아요. 그때그때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건 필요하다. 결국에 이제 갭 투자가 좀 지금 불리해졌다. 불리하죠. 그럼 부동산 투자도 불리해진 거 아닌가요? 불리하죠.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 예전에 갭 투자를 사람들이 왜 많이 했느냐. 네. 그 이유를 알아야 이거를 우리가 비틀어서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뭐 2011년도 뭐 아파트를 보면 전세가율이 기본 80, 90%였던 거예요.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거든요. 네. 대출을 안 하고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때 좋았던 게 전세가율이 높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시간 지나면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매가를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막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개수 제약이 없었어요. 지금 몇 개만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2년만 보유하면 또 일반 과세고 전세도 딱 2년이면 딱 나갔고 완벽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곰곰이서 방금 얘기했던 4가지 중에 만족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없어요. 네. 전세가율 너무 낮고요. 개수 2개 이상 하면 뭐 다주택자 돼버리고요. 월세 뭐 중과하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도 연장해가지고 4년 있어야 내보낼 수 있죠. 소액으로도 안 되죠.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뭘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이 4가지 중에 핵심 원인을 찾으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왜 그러면 낮아졌느냐? 금리. 맞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호황기 때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많아요. 금리가 높아지고 아예 전세가 씨가 말랐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 2개가지가 동시에 오니까. 그러면 금리하고 입주 물량 중요한 요소죠. 네. 또 있어요. 개수 여러 개 못 사는 거. 정책적인 정책.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3가지예요. 이 3가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비틀어야지만 지금도 투자가 좀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해요. 앵구님, 그럼 어찌됐든 지금 네. 갭 투자가 불리한 상황인데 네. 또 다시 또 갭 투자가 네. 유리해지는 상황 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원인을 이해했다고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요소들이 좋아지려면 아까 3가지가 있잖아요. 네. 금리, 입주 물량, 정책. 네. 자, 금리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언제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그 다음 입주 물량은요.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음. 최근에 분양한 것들이 2, 3년 전에, 2, 3년 뒤에 입주할 거고 2, 3년 전에 분양한 게 지금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3년치가 결정돼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정책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네요. 이것도 못 바꾸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사실은. 네. 다만 이제 금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정도의 생각. 입주 물량은 사실은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있고 되게 적은 것도 있겠죠. 그것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노력. 네. 취득세는 지금 12%에서 6%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아직 미확정이거든요. 하겠다고 발표만 한 거지. 그래서 그것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건 필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도 해요. 맞잖아요. 네. 전세가를 낳는 게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입주 물량 많아도 내가 들어 살 건데 뭐 아무 상관없고 또 질세율도 지금 최저고. 회원님, 그럼 결국에 뭐 갭 투자가 네. 유리한 환경이 올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당분간은 네.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갭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그 시간이 좋은 시절이 오는 것도 사실은 당장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완벽한 그런 환경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가지고는 이게 당장 뭐 한 6개월만 1년 기다리면 오면은 기다릴만 한데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좀 바꿔야죠. 투자는 갭 투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비틀어서 종목을 넓히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거기서 극복을 해내면 사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회원님, 그럼 네. 제일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갭 네. 투자, 지금 갭 투자가 네. 비효율적이다. 네. 이것까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러면 네. 좀 어떻게 접근의 효율이 높을까? 네.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요? 네. 너무 이렇게 좀 뭉뚱그려 하면은 네. 구독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 구독자분들 중에 보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거의 안 가지고 있거나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실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이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갭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실거주로 갈 곳을 특례보금자리를 써서 그 약간 확정된 고정금리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일으켜서 진행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서울의 전세가율이 뭐 50%, 40%도 있단 말이에요. 네. 대출을 하면 70, 80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금리로 과거에 이제 뭐 LTV 40%로 지금 묶여있던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사실 지금 다 사고 있는 이유가 7, 80% 대출 가능하니까 나 원래 대출해서 살 생각이 있었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는 싶은데 지금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내가 임대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좀 더 마음에 드는 다른 곳을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사는 못 가겠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갭 투자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옛날엔 막 갭으로 미리 사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전세가율이 대출은 40%도 안 해주는데 전세가율이 훨씬 높았으니까. 지금은 반대 상황이니까 네. 완전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하기보다는 미리 사두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신에 대출을 일으켜서 그냥 차라리 월세로 세팅해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지만 높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차라리 2년치 월세 그 이자 있죠. 네. 월세 받아도 금리가 높으니까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수익률이 뻔하거든요. 네. 2, 3%이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면 5%, 6%란 말이에요. 그 차이 금액만큼 내가 주택을 조금 더 비싸게 사는구나.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걸 미리 지금 샀어요. 네. 근데 막 대출 이자가 나가야 돼요. 네. 그걸 다 합쳐봐요. 이게 한 2, 3천만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걸 미리 내가 그냥 10억 5천에 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아끼려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해야죠. 계속 기다려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0억짜리가 11억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사실 그게 더 손실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맞다는 없어요. 어떻게 된다는 건 정확하게 없는데 방금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내가 계속 기다리다가는 지금 신축 원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사실 10% 10% 금방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요즘 이제 신축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 관심이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분양권. 분양권으로 가죠. 네. 왜냐면 곧 신축될 수 있는 게 분양권이니까. 근데 이제 분양권 생각해봐요. 분양권은 계약금 10%에다가 프리미엄만 있으면 되죠. 네. 이게 훨씬 더 레버리지가 좋죠. 그래서 돈이 조금 적은 분들은 분양권을 사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2년 뒤에 좀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미리 사둔다면 사실은 여차하면 내가 입주 안 하고 지금 전매제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입주할 수 있죠. 대출해가지고 또 특례보금자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면 되죠. 굳이 그걸 또 그때 가서 또 전세 주지 말고 대출 일으키고 월세 주는 전략으로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적은 돈으로 내가 얘를 찜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보다 차라리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분양권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구님,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방금 얘기했던 분양권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취득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신축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죠. 근데 다주택자가 재건축을 들어가기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매가가 높잖아요. 네. 33평 구축 이런 거 입지 좋은 건뭐 20몇 억 하기 때문에 취득세 12% 내려고 하면 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재개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개발은 가평가 자체가 굉장히 낮고 네. 나머지 프리미엄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평 금액이랑 프리미엄을 넣어가지고 내가 얘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한 2년 정도만 보유하면 재개발은 전세 나가는데 전세금 내주세요.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 6개월 있다가 3년 있다가 매도 시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전세 갭 투자 같은 경우는 2년 있다가 나가실 건가요? 또 4년 있다가 나간다는데 어떡하지? 전세 내줘야 되는데 그때 또 입주문이 많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종목을 높이는 건 필요해요. 근데 재개발은 지금 신축 그 건설 원가가 올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같이 오르고 있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있죠.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초창기 사업장보다는 이미 조금 이제 사업 시행 또는 관청까지 난 거, 입주권 이런 것들을 검토해도 사실 입주권을 검토해도 얘가 입주하려면 내가 봤을 때 최소 4년 이상 걸려요. 분양도 안 했잖아요. 네. 분양하는데도 1, 2년 걸리고요. 분양하고 나서 또 짓는데 또 2, 3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이 좀 더 붙어 있겠죠. 그걸 보고 내가 좀 더 앞으로 이제 가는 선택을 해 나가야 되겠죠. 배구님, 그러면 또 네. 수익형 부동산 네. 이것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수익형 부동산의 끝판왕이 누구죠? 빌딩. 맞아요. 네. 그 빌딩에 대한 거래량은 지금 계속 체킹되고 있거든요. 네. 올 1분기 거랑 작년 4분기 거랑 비교해보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었을까요? 오히려 작년 4분기보다 더 감소했을까요? 작년 4분기보다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올라갔어요. 네. 아파트는 지금 거래량이 작년 4분기보다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빌딩 시장은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기본적으로 빌딩 시장이 언제 올랐어요? 수도권 시장 아파트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는 거예요. 원래 흐름이 실차익형 오르고 수익형으로 넘어가는 게 원래 순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파트가 회복을 다 안 했는데 네. 절로 못 넘어가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게 만약에 꼭 빌딩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도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도 지금은 아직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무턱대고 매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뭔가 내가 이걸 매입해야 될 목적이 확실하다. 네. 또는 이 녀석의 가치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명확한 플랜이 있을 때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구님, 근데 지금 이제 네. 수익형 부동산을 샀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네. 힘들어가지고 네. 가격을 크게 다운시켜서 파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여유가 되느냐 여유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지 그 부동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는 건 좀 어때요, 지금? 지금? 네. 근데 내가 만약 여유가 된다면 살 수 있죠. 대신에 이 사람은 그걸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사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사더라도 그냥 사서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익형 부동산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수익형 부동산이고 내가 어쨌든 플러스로 계속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 만들면서 적게 오르더라도 가져가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사실 꼬마 빌딩은 얘는 조금 열애예요. 네.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역할이 실차익형인데 사람들은 얘를 자꾸 수익형 부동산 얘기하거든요. 네. 얘는 실차익형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대출했을 때 마이너스 나는 것처럼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나려면 현금 다 받으면 돼요. 네. 그냥 100억 넣어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되거든요. 위너가 돼요. 얘는 실차익형이니까. 근데 이제 실차익도 이끌면서 현금 흐름까지 만드는 거를 굳이 꼬마 빌딩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다 5%, 6%, 7%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대출해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게 진짜 수익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서 금리가 좀 내려오면 이게 다시 또 또이가 되죠. 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역전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급하게 다 던질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아, 해군님, 네. 오늘 부동산 투자는 갭 투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했던 게 갭 투자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 있어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지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군님, 마지막으로 지금이 안 맞는다는 거지 갭 투자가 뭐 없어진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앞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이 다시 바뀌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러면 또 다시 유행을 타겠죠. 저는 유행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